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70일 되는 미국 대사관특위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금주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막바지 심리가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제도권에 대한 불신, 그 중에 특히 판사, 사법부에 대한 불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계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의 변혁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헌법재판소에 우리법, 국제인권법 등 이런 이념에 물든 판사들은 절대로 자기의 사상, 생각을 쉽게 바꿀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뒷배 민주당 이재명 광란의 강폭 독재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세력들과 손을 잡고 암묵적, 묵시적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손을 잡고 반드시 이번에 마지막 전쟁이다.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 내리는데 그들도 뭘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시민들도 모든 걸 걸어놓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강화문, 대구, 부산, 여러 군데, 광주, 아는 데가 없습니다. 나와 있는, 거리에 나왔던 실인원은 10만이 넘습니다. 실인원 10만. 그러면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나와서 그 추위에도 목 놓아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저는 제가 볼 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더 많아지고, 특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세이브 코리아에서 광주로 갑니다. 전라도 광주.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전라도 광주도 엄청난 인파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군중의 심리입니다. 시민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현대 대중의 심리입니다. Just like everybody. 남과 같이 하려는 생각. 남들이 모이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추세, 유행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안정근이가 강주에 가서 미리 선발대 역할을 했습니다. 강주 시민들 깨우고, 강기정이가 집회 못하게 하는 거 또 길에서 집회도 하고, 강주 청년들 깨워 올려갖고 또 연설하게 만들고 등등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법 독재하고 있는 종북, 친공 이런 세력들은 지금 이제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다 이제 구별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적은 선명하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자유진영 내에 들어있었던 아군, 변절자, 개주의자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게 되었고, 특히 군 내에 있는 변절자들, 개주의자들 이런 자들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군대 내에 있어서도 안 될 장성들, 장군들 이런 놈들이 누구인지 이번에 다 나타났습니다. 특히 곽종건 같은 그 자가 특전사령관이랍니다. 그런 자는 특전사령관, 그 자를 배를 달게 해준 인간을 찾아야 됩니다. 특전사령관은 유사시에 북한에 들어가서 주어진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지 목숨 걸어놓고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군인의 자질도 안 된 인간을 별을 3개까지 달아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인가, 내부의 적은 또 누구인가, 그게 다 밝혀지는, 드러나는 그런 선명한 전쟁이, 선명해지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정치 전쟁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 전쟁에 민주당 이재명은 주력군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있고, 또 길러놨던 민주당 개탈부대가 있고, 정교조도 있고, 이런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혁명의 특수부대들. 근데 자유진영은 그런 부대 자체도 없습니다. 팀도 없습니다. 그냥 강화문이고 부산이고 대구고 그런 분들은 다 기도하는 분입니다.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오죽이나 했으면은
이 길에 나가서 이 목놓아 외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내란법, 내란 배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자신들이, 정치 내란은 자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 기독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런 분들이 그 목놓아 왜 한 10년을 그렇게 길바닥에서 외쳤는가, 그걸 고민하던 청년들이 드디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가 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보니까 이재명이가 독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대통령이 돼서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국민 여러분 이걸 알아주라, 개몽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재명이가 입법 독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사법 독재하지 않습니까? 사법부도 다 장악했습니다. 행정부도 지멋대로 탄핵 다 시켜서 행정부도 꼼짝 말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법 독재, 이재명의 독재가 왕난에 집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깨닫고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자유진영과 어떻게 보면 공산진영 세대결이 어떻게 됐는가, 10대 1이었습니다. 10대 1. 이재명 군대는 10,000명도 안 났습니다. 전국에 다 해봤자 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썼는데 상당히 상세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기사, 강화문은 누가 이끌고, 세브코리아는 누가 이끌고, 그 주력은 누구, 뭐 참여하는 유튜버가 누구, 아주 세세한 기사를 썼어요. 이 조선일보도 아주 기주자들입니다. 진적 그런 기사를 써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그 물결의 힘이 너무너무 거세니까 저 물결이 어느 날 조선일보를 덮치지 않을까, 어느 날 코리아나 호텔을 덮치지 않을까, 그 불안감이 정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날 국민은 YTN, KBS, MBC 할 것 없이 조중동 다 심판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시대는 갔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그 효율이 없습니다. 반사회적 일들을 하고 있고, 이재명 독재에 빌붙어 갖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들 갔습니다. 갔다가 지금 온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재용 회장의 무죄, 1심, 2심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심의위원회인가를 개최해갖고 상고하기로 했어요. 상고. 대법원에 1심, 2심 무죄인데 또 검찰이 상고한답니다.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검찰이 처음에 수사심의위원회인가를 개최해갖고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기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기소에 실익이 없다 그랬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기소를 해서 1심 무죄, 2심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는 통에 삼성 이재용 회장은 무려 189번 법정에 출두를 했습니다. 감옥살이 또 2년 몇 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냥 삼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삼성을 죽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 한국 최고의 기업, 반도체 기업 삼성을 죽인 결과 삼성은 지금 계속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걸 바로 이재명 일당과 민주당 일당과 지금 검찰에 있는 인간들, 그 중에 누굽니까? 그 인간들이 이복현이, 지금 건강원장 한동훈이, 이런 인간들이 했습니다. 근데 이복현이는 지가 기소한 게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사과했습니까? 이 검사한 인간들 1심에 무죄가 나오고 하면 반성하고 항소 같은 것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또 상고를 했습니다. 죽일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상고 항소 제도, 이거 심각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항소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판사들도 엉터리 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법부
판사 임용 제도 개선하고, 그리고 검사들도 이 지멋대로 항소 상고하는 거, 이거 진짜 책임 물어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재용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이 돼서 무죄로 확정이 되면은 진짜 이 기소했던 모든 인간들, 검찰에 있는 인간들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지금 지멋대로 항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항소해봤자 기각 당하고 뭐 해봤자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저 건강문장도 하고 책임 안 지고 저 밖에 나서 법무장관하고 당대표하고 그러니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했놈들이 더 진급하고 있고 승진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제도입니까? 검사들이 대부분 보면은 항소를 부대 항소를 합니다. 거의 저 자범 수준까지도 합니다. 거의 자동입니다. 항소하는 게 자동입니다. 이 제도를 빨리 고쳐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검사가 항소한 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고 하면은 단순한 국가 배상뿐만 아니고 그 검사 진급에도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게 자신 없는 인간이 기소하면은 그 기소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이번 이재용 회장이 상고에서 또 무죄가 확정이 될 때 그 기소했던 모든 검사들은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은 진급도 시키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고 지금 자리에 있는 인간들은 옷 벗고 다 나와야 됩니다. 책임지고. 왜? 삼성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두 번째, 이재용 한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남을 힘들게 만들고 기업을 멍들게 만든 이런 인간들이 두 다리 뻗고 살기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국민의 제한권이 발동돼야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 제한권 발동, 국민 제한권 이제 시작해야 된다. 예, 국민 제한권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국민 제한권 시작되어야 된다. 그 국민 제한권도 폭력 없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지난 토요일 2배로, 3배로, 10배로 놓으면은 끝납니다. 그게 국민 제한권의 완성입니다. 평화로운 완성입니다. 그게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블루 레보루션, 푸른 물결의 혁명입니다. 예, 여러분 또 한 주 파이팅 하시고 승리합시다. 어젯밤에 종상아재가 또 수고했습니다. 우리 미경님, 타워 아우건 스파이, 각시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